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차시에서 값 입력받아서 레인지하고 튜플 사용해서 튜플 형태 만들어 보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 연습 문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표준 입력으로 정수가 입력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하고 끝나는 숫자는 마이너스 10, 10으로 정해졌고 입력된 정수만큼 증가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0부터 10이니까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값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증가하는 숫자가 들어가도록 튜플을 만들고 해당 튜플을 출력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폭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을 받으면 이 테스트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인티저로 바꿔주든가 이거는 값이 하나이니까 바로 형변환이 가능하죠. 아니면 사용하면서 바꿔주든가.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에 마이너스 10부터 11까지 이 값만큼 증가하는 걸 튜플로 바꿔서 프린트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값이 마이너스 10에서 11이니까 값은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가하지 않고 만약에 감소하는 값을 넣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조건문을 하면서 별도로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제. 이번에는 앞과 똑같은데 시작과 끝값 그 다음에 증가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프로그램을 짤 때 늘 변수 고민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작되는 값에 대해서 변수 고민, 끝값에 대해서 변수 고민, 그 다음에 증가폭을 입력을 하고 모든 시작과 끝값과 증가폭을 정수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끝값은 우리가 플러스 2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끝값 앞에 벽이 생기니까 여기도 플러스 2를 해줘야지 여기까지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시작값, 끝값, 증가폭을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퀀스 객체를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연산자로 두 객체를 연결해 볼 건데요. A라는 리스트가 있고 B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A는 4개의 요소가 있고 B는 4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A 더하기 B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결이죠. 0, 10, 20, 30에 9, 8, 7, 6이 묶여서 이렇게 A 더하기 B의 리스트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는 리스트고 B는 튜플이에요. 리스트와 튜플은 서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인 A에 맞춰주면 B를 리스트로 형변환해서 더해주면 1, 2, 3, 4, 5라는 이런 형태의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세요. 더하기 연산자로 두 객체를 연결해서 세 객체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A는 1, 2, B는 3, 4예요. 그리고 C는 A 더하기 B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만 프린트를 하면 1, 2, 3, 4가 되죠. 그런데 A는 그대로 1, 2의 값을 유지하고 있고 B는 그대로 3, 4의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 C를 하게 되면 A 더하기 B 한 거의 결과가 C로 되잖아요. 그러면 C라는 객체는 1, 2, 3, 4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A하고 B를 더하니까 두 리스트가 물리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일련된 자료형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레이 배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배열하고 다르게 두 개를 합치면 물리적으로 더해져요. 배열은 뭐냐 하면 벡터 연산을 하는 겁니다. 뒤쪽에 파이썬에는 배열 역할을 하는 게 모듈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듈을 뭔가를 수학 모듈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일련된 자료형은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는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습 문제는 조금 일찍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앞에서 학습한 시퀀스 객체 연결하기로 해결할 수도 있고 논리 연산자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가 어렵지는 않으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면서 구현을 해보시고 정답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통해서 시퀀스 객체에 연결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시퀀스 자료의 공통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로 레인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공통 기능이라고 했는데 더하기 연산자도 공통 기능이 아닌가? 보세요. 공통 기능이지만 각각의 자료형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뭐냐 하면 레인지는 만약에 값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값들을 두 개를 합칠 수는 없습니다. 0에서 10, 10에서 20 하면 뭐냐 하면 레인지랑 레인지는 더하기가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공통 기능이니까 레인지로 만들어진 거를 리스트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튜플로 묶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레인지가 공통 기능이어서 되기는 하지만 레인지를 자체를 더하기로 할 수 없어요. 레인지가 안에 묶여 있다고. 값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값들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자가 있는데 묶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자도 열고 두 번째 상자도 열어서 합쳐야 되죠. 그게 이거예요. 첫 번째 상자를 리스트로 열고 두 번째 상자도 리스트로 열고 합치거나 첫 번째 상자를 튜플로 열고 두 번째 상자도 튜플로 열고 합치거나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리스트 또는 튜플로 만들어서 연결하면 리스트 형태나 튜플 형태로 더하기 연산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공통 기능이지만 기능에 따라서 일부는 시퀀스형 자료형에 맞게 변형을 해서 사용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리스트나 튜플이나 마찬가지로 문자열은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기능인 더하기 연산자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낯설지 않죠? 우리가 처음에 cat 더하기 독은 cat독 해서 문자열로 연결해봤잖아요. 똑같습니다. 헬로라는 문자열과 월드라는 문자열을 더해주면 이렇게 헬로 월드로 묶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예요? 여기 스페이스가 있고 스페이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로 묶어주니까. 그래서 따옴표로 묶여있는 문자열 헬로와 월드를 연결해서 헬로 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연결은 프린트를 했을 때는 프린트와 차이는 뭐예요? 프린트에서는 프린트 문자열, 콤마 문자열 하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스페이스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자열을 연결해주면 문자열 자체가 그대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 문자열 연결은 여러 가지 결과를 묶어서 한 번에 출력할 때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연산자는 그렇다 치고 곱하기 연산자는 어떨까요? 시퀀스 횟수를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 이게 지금 곱하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0 또는 음수를 곱하면 빈 객체가 나오며 실수로 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퀀스 객체에 0이나 음수가 아닌 양수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10, 20, 30을 3번 곱해주면 물리적으로 곱해준다고 돼 있죠. 물리적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0, 10, 20, 30, 0, 10, 20, 30, 0, 10, 20, 30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0, 10, 20, 30을 3번 곱하면 0, 10, 20, 30이 3번이 물리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레인지는 더하기 안 됐죠? 곱하기도 역시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곱하기를 해도 에러가 나요. 그러면 이제는 알겠죠? 레인지를 어떻게 해야지 곱할 수 있습니까? 리스트나 튜플로 풀어서 반복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세요. 레인지 0에서 5를 2씩 증가시킨다. 그러면 0, 1, 2, 3, 4. 그래서 0에서 2개씩이니까 2하고 4. 5는 포함 안 되니까 0, 2, 4죠. 그걸 3번 곱하니까 0, 2, 4, 0, 2, 4, 0, 2, 4. 이렇게 반복이 되죠. 똑같이 레인지 시작은 0이고 끝은 5인데 2씩 증가시킨다를 튜플로 묶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리스트로 묶으면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지고 튜플 형태로 묶으면 튜플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자열은 더하기와 마찬가지로 곱하기 할 수 있습니다. 헬로를 3번 해주면 헬로, 헬로, 헬로 3번 반복됩니다. 여기에 헬로라는 영문자, 쉼표, 스페이스가 반복되기 때문에 헬로, 쉼표, 스페이스, 헬로, 쉼표, 스페이스, 헬로, 쉼표, 스페이스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랭스를 사용했죠.
랭스는 시퀀스 객체에 요소가 여러 개 들어있을 때 개수를 구할 때 랭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len은 영어의 랭스예요. 그래서 랭스 시퀀스 객체 하면 그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리스트 요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눈으로 보기에도 10개죠. 0부터 90까지 10개인데 랭스 A 이거 해보려면 프린트로 이렇게 해야 되죠. 프린트 랭스 A 하면 10개의 요소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가 되니까 튜플은 어차피 리스트의 읽기 전용이잖아요. 값이 몇 개 있는지 안에 접근해서 뭔가를 수정하려고 에러가 나지만 이렇게 값을 들여다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B라는 튜플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랭스 B로 하면 그 5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와 튜플의 요소 개수 구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FRU1 안에는 사과, 배, 귤, 오렌지가 있고 FRU2에는 토마토, 바나나, 수박, 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리스트의 내부 요소의 총 개수를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연습 문제 아닙니다. 지금 구해보세요. 화면을 잠깐 세우시고 구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사과, 배, 귤, 오렌지라는 FRU1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토마토, 바나나, 수박, 딸기라는 FRU2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FRU1의 길이와 FRU2의 길이를 각각 구하면 이렇게 CNT1, CNT2의 FRU1의 첫 번째 리스트의 개수, 두 번째 리스트의 개수가 정수 형태로 들어가서 2개의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랭스는 활용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시간이 왔어요. 레인지는 저거 언패킹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레인지도 안에 있는 값들을 들여다볼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끄집어내서 뭔가를 작업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레인지 0에서 10까지 2 하면 그 개수는 이렇게 5를 구할 수 있습니다. 0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면 0, 1, 2, 3, 4, 5, 6, 7, 8, 9인데 2씩 증가하니까 0, 2, 4, 6, 8 해서 5개가 나오죠. 그래서 레인지 안에 있는 값도 변경하거나 끄집어내서 뭘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들여다보고 확인은 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레인지 0에서 10까지 2씩 이렇게 하면 0, 2, 4, 6, 8이니까 5개를 확인할 수 있다.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랑 튜플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레인지 자체가 값이 크면 안에 몇 개가 있는지는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랭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레인지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시퀀스 자료형의 네 번째, 문자열이죠. 문자열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구하면 13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실 것은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굳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5, 쉼표도 6, 그리고 스페이스도 문자열이니까 7, 8, 9, 10, 11, 12, 13 해서 13이 나온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로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13이 나왔어요.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문자열의 길이는 공백도 스페이스, 특수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백까지 포함을 하고요. 문자열을 표시하는 이 따옴표, 이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을 표현하는 거지 문자열의 길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하실 거. 한글은 2바이트, 4바이트. 그러니까 1바이트로 표현되지 않아요. 우리가 유니코드, 멀티바이트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한글의 표현 방식은 여러 개의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파이썬에서는 한글의 글자 하나를 글자의 개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는 한글이 있을 때 랭스를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5글자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인덱스. 여러분이 리스트, 튜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 번째 값에 접근한다는 그 몇 번째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실 리스트, 튜플이 크게 의미 없죠. 그래서 시퀀스 객체의 각 요소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시퀀스 객체에 대괄호를 붙이고 이 안에 인덱스를 지정하면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38, 21, 53, 62, 19.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A라는 리스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붙이고 몇 번째.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작이 0이에요. 0, 1, 2, 3, 4.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인덱스는 n-1, 4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괄호는 리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몇 번째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리스트의 0번째에 접근하면 0번째의 값인 38에 접근하고 2번째에 접근하면 2번째 값인 53에 접근하고 4번째에 접근하면 4번째 값인 19에 접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이 0이고 전체 길이에 n-1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는 위치 값을 뜻하죠. 사전에 보면 옆에 기역, 니은, 디귿 표시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덱스는 그겁니다. 그리고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파이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A0이 된다. 그리고 값이 5개면 마지막 거는 5개의 -1, n-1, 4가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튜플은 어떨까요? 튜플, 레인지, 문자열도 이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지정하면 해당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B는 38, 21, 53, 62, 19.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우리가 요소는 5개지만 인덱스는 0, 1, 2, 3, 4니까 뒤에 0번째 하면 38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인지가 늘 여러분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데 잘 보세요. 레인지는 어때요?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순 없지만 들여다볼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인지로 0부터 10까지 2씩 증가한다. 그러면 레인지 안에는 이렇게 0, 2, 4, 6, 8의 레인지 요소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포장지로 돼 있지만 그럼 들여다봐서 우리가 이 레인지의 2번째 값은 뭘까? 그러면 이렇게 4가 출력이 됩니다. 2번째, 0, 1, 2이니까 요소로는 3번째 요소, 인덱스는 2.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원칙을 정하시면 돼요. 레인지 안에 있는 값을 뭔가 변형하거나 뜯어와서 다른 레인지와 더하거나 안에 있는 값을 드러내야 할 때는 리스트나 튜플로 값을 풀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값에 들어가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몇 번째에 무슨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등은 문제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은? 문자열도 동일하게 아까 문자열을 보면 문자열도 헬로 월드라고 하지만 랭스를 통해서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인덱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도 헬로 월드라고 하면 0, 1, 2, 3, 4, 5, 6, 7. 그러니까 7번째 인덱스로 접근하면 W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도 인덱스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의 연습 문제입니다. 1에서 20까지의 정수 중 홀수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고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홀수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 중에 3번째 홀수, 그렇죠? 그거를 찾아서 표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수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 했었죠? 그걸 만들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서 3번째 홀수를 찾아내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해 볼 게 음수 인덱스에 대한 겁니다. 양수 인덱스는 아까 0,
1, 2, 3, 4 이렇게 지정했죠. 그런데 값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끝에부터 이렇게 접근해야 될 일도 있죠. 파이썬에서 음수 인덱스는 맨 끝이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요소가 -2고 여기에서 표현하면 -1, -2, -3, -4, -5 중요한 건 음수 인덱스는 0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기가 0이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끝이 -1이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A-1은 19고 A-5는 38입니다. -1, -2, -3, -4, -5이기 때문에 -1은 19, -5는 38.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양수 인덱스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음수 인덱스,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A의 0, 1, 2, 3, 4 양수 인덱스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음수 인덱스는 맨 끝이 -1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양수 음수 인덱스는 둘 다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튜플도 마찬가지죠. 튜플도 이렇게 있을 때 다섯 번째가 마이너스 첫 번째 인덱스이고 첫 번째는 마이너스 다섯 번째 인덱스이고요. 그러면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때 레인지는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레인지도 안의 값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0, 2, 4, 6, 8 다섯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소가 다섯 개니까 랭스로 생각한다면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맨 왼쪽 마지막부터 -1, -2, -3 순으로 따져볼 때 -3으로 접근을 하면 4라는 값을 우리가 끄집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레인지도 되니까 당연히 문자열도 되겠죠? 헬로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뒤에서부터 접근하면 맨 끝이 작은 따옴표 앞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어서 R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의 양수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음수 인덱스로 접근하는 코드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수 인덱스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기능으로서 시퀀스 객체 연결하기, 시퀀스 객체 반복하기, 리스트와 튜플의 요소 개수 구하기, 시퀀스 객체의 요소 개수 구하기 등을 학습하였고 인덱스를 사용해보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